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자영업자분들 이 경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T통신실 화재로 인한 피해 고통도 역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크게 겪고 있죠. 이분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래된 얘기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번에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다 이런 얘기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소상공인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또 해결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KT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피해가 예상외로 많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사고 난 현장의 주변에 소상공인 업소들을 좀 방문을 해봐서 네.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언론상으로 나온 것은 대부분 복구를 했다 그러는데 네. 여전히 카드도 받지 못하고 네.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하물며 이제 언제 영업을 다시 시작할런지 몰라서 사실은 네.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KT가 좀 현장에 나와서 네네. 사실은 무선 단말기라든지 이런 좀 조치를 좀 응급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사전에 공지받은 것도 없고 네. 심각한 것은 식자재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지나면 폐기 시처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실은 예약 서비스나 배달하는 곳들은 거의 매출이 초토화됐다고 하시다시피 네.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KT 관계자들이 실제 본인들의 회선 불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나와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피해 보상 또 피해 파악에 대한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 특히 뭐 PC방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피해 산정도 쉽지 않은데 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업종마다 이제 좀 다 틀리겠죠, 사실은.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PC방 같은 경우는 PC를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전혀 영업을 할 수 없고요. 네. 배달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식자재 그렇죠. 관련된 부분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일부 요금 감면 혜택밖에 준 적이 없고, 네. 사실은 이 고의과실이냐, 뭐 아니면 실수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으로 논리가 좀 있겠지만, 네. 저는 거꾸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진정성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네네. 와서 소상공인들은 뭐 피해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사실은 영업을 더 해서 당장에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많은 네. KT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사고 복구 현장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관리직분들이라도 급하게 나와서 네. 사실은 그걸 의논하면서 당장 언제부터 장사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만 좀 해줘도 네. 그런 아마 이제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이런 진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거꾸로 또 피해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불만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장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불편함을 좀 해결해 달라가 피해 보상보다 더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 피해 보상 자체도 또 상인들이 직접 증명해야 돼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네. 그 이슈가 나오면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수수료 인하 나왔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2%대를 1.4%로 줄이는 것. 대략 24만 자영업자가 한 214만 원 정도의 평균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환영하신 네. 입장이죠? 소상공인협회는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전력을 다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되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공정경제에 관련된 룰이 정립됐다는 데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담뱃값에 대한 세금 문제도 그렇고 좀 실질적인 혜택은 뭐 여전히 없다. 환영은 하지만 뭐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연 매출의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수수료 좀 영세 가맹점 혜택이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이제 해당에 빠졌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30억 이하의 가맹점이
2.21%에서 1.6%로 인하됐습니다. 네네. 사실은 아마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최대 3배 이상 카드수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카드수의 가장 문제점은 구간별 차별화보다 네. 대기업들은 소상공인보다 카드 수수료를 훨씬 적게 내고 대형마트가 실제로 1%가 안 됐죠. 예, 0.7% 냈었는데 이거를 저희 소상공인들이 거꾸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네. 더 많이 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 그러는데 네. 이번에도 물론 이제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는 노력은 좀 중요한데 네. 사실 구간별 혜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카드사 노조 쪽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정부 투쟁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윗돌 빼서 윗돌 빼서 윗돌 개는 것도 아니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드사 노조분들의 어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업이득을 취하고 왔었고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카드 의무 수납제라 그래갖고 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이런 사실은 제도적 장치에서 사실은 카드사들은 거의 독과점 행태로 이득을 거둬왔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대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줬었는데 네네. 이런 마케팅 비용의 거품을 좀 줄여서 네.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도 합리적인 수수료 전격 비용을 좀 받고 네. 소비자들한테도 일정한 서비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카드사 노조도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높은 수수료를 냈고 소상공인들은 낮춰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얘기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도 확대됐습니다. 골목 상권이 좀 숨 쉴 수 있다, 숨통이 좀 열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 원이라는 이제 수수료가 유지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네. 이런 문제점을 가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단체 협상권 얘기도 했고요. 네. 또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는 했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하고도 노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좀 해주시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장사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텐데요. 이 YTN 라디오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경사노위에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뭐 한때는 좀 패싱 논란도 있었어요.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함 안 됐다라가 다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 첨예한 이슈가 맞붙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사노위가 이제 기존에 노사정의하는 그 노사정의위원회랑 틀리게 사회자 다계층, 여러 계층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어려운 부분이나 제도적 미흡한 부분을 같이 헤쳐나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첫 번째 회의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실물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의 이슈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호소를 한 거고요.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도 국가 경제와 기업 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려움이 가중됐다면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대방 근로자들도 같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한 된 거고요. 사실은 거기서 모든 걸 만족할 수 없겠지만 소상공인업계 입장도 얘기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예, 사용자이면서도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좀 합의점을 잘 찾는 이야기들 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단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채비, 단속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방송 중의 내용 지적해 주신 3630님 감사드립니다. 유호성 앵커는 어디 가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김호성 앵커 개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까지 대타 진행합니다. 여기서 2부 마치겠고요.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